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응급실 바닥에 예순을 훌쩍 넘긴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 하나 선뜻 다가가지 못했죠.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뛰어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노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싸쥐고 계속 말을 걸었죠.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돌보고 있는 이 노인이 국내 최대 제약회사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그의 아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것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쓰러졌던 남자, 이진수. 그의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60층 유리건물 최상층 회장실. 이진수는 통창 너머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 날카로운 눈빛. 국내 최대 제약회사를 이끄는 사람이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아들 민재가 들어왔어요. 35살 부드러운 인상의 남자. 연구소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수는 의자를 돌렸습니다. 상대는 누구지? 박소희, 시립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민재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고아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 장학금으로 간호대 졸업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수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탁, 탁탁, 탁탁탁. 뭐라고? 부모도 배경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시대가 변해도 가문의 명예와 체면은 변하지 않아.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5년 전, 비 내리는 거리, 작은 우산을 함께 쓰고 걷던 여자, 가난했지만 밝게 웃던 간호사 수진. 진수야, 우리 평생 함께하자. 하지만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 주제를 알아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결국 진수는 수진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명문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죠. 5년 만에 이혼했지만요. 그 후로 진수는 혼자였습니다. 오직 일과 아들만을 위해 살았어요. 진수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똑바로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압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행복하십니까? 진수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민재는 사진 한 장을 책상에 조용히 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진수는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환하게 웃는 여성. 간호사 유니폼의 이름표에는 박소희.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진수는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수진. 백의를 입은 수진이 환자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오후 3시 이사회 준비되었습니다. 알았네. 진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완벽한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 아들에게 내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 하지만 정말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릴까? 고아 출신에 부모도 배경도 없는데.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야.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지. 복도를 걸으며 진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민재에게 어울리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어. 그 결심 속엔 또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 만약 그 여자가 수진처럼 선한 사람이라면, 가난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수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사람은 이제 없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건 체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번엔 아들의 사랑까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아들과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오전 6시. 진수는 드레스룸 구석에서 30년 된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해진 청바지, 구멍난 운동화, 5천만 원짜리 시계를 풀어 서랍에 넣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30년 전 가난했던 청년 이진수의 모습. 완벽해. 지하철 안. 사람들이 슬쩍 피해 섰습니다. 냄새난다는 표정이었죠. 진수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 이게 현실이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세상이야. 시립병원 응급실.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환자들이 곳곳에 앉아 있었고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진수는 접수대로 갔습니다. 가슴이 좀 아파서요.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접수 직원이 진수의 차림을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보험증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럼 현금이요. 빨리 좀 하세요. 뒤에 사람 기다려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진수는 일부러 천천히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접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설명도 인사도 없었어요.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없고 초라한 노인에겐 이런 대접. 이게 현실이지. 대기실 의자에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한 간호사가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간호사가 돌아섰습니다. 단정한 머리, 환한 미소. 이름표에는 박소희. 진수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여자가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 소희는 다시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차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비켜요. 빨리. 한 남자가 노인을 부축하며 뛰어들어왔어요. 노인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소희가 뛰어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침대로 안내하며 재빨리 산소 마스크를 가져왔어요.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손길, 저 따뜻한 목소리. 45년 전 수진이 환자를 대하던 모습과 똑같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다른 손으로는 맥박을 재고 있었죠.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소희는 끝까지 노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계속 말을 걸었어요. 노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노인의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소희는 그제야 손을 놓고 땀을 닦았어요.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건 연기가 아니야. 진심이야. 그때 호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진수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걸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나를 대할 때도 저럴까? 초라한 노인을 봐도 저렇게 따뜻할까? 진수는 진료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서 있었어요. 박소희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료실 안, 의사가 차트를 보고 있었고 소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어요. 진수는 구부정한 자세로 앉았습니다. 소희가 혈압계를 가져왔어요. 팔 좀 걷어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소희의 손이 진수의 팔에 닿았죠. 따뜻했습니다. 많이 불편하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가슴이 좀 답답해서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며칠 전부터요.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댔어요. 숨 크게 쉬세요. 진찰이 끝났습니다. 심장에 부정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밀검사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정밀검사요? 진수가 당황한 척했어요. 네. 심전도 하고 초음파 필요합니다. 의사가 차트에 뭔가 적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드나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트만 보고 있었죠. 소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진수님, 그 순간 진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45년 전 수진이 환자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 똑같았어요. 검사 비용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검사가 중요해요. 소희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지금 가슴이 답답하시죠? 그냥 두면 위험해요. 이진수님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 목소리, 그 손길. 45년 전 수진이 환자 손을 잡고 이름 불러주던 모습과 완벽하게 겹쳤습니다. 진수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의사가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약 드시고 내일 아침 공복에 오세요. 소희가 처방전을 받아 건넸어요.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혹시 보호자분은요? 혼자 살아서요. 소희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그럼 제 번호 드릴게요. 메모지에 뭔가 적었어요. 병원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개인 번호였죠. 불편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박소희. 진수는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소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혼자 계신 분들은 더 불안하시잖아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니까요.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소희가 덧붙였습니다. 복도. 진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손에 들린 메모지,
박소의 간호사 10-XXXX-XXX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68배 흘리는 눈물. 진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45년 전 수진의 사진. 수진아, 내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초라한 노인이 혼잣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진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박소희,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봤어요.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진짜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죠. 진수는 일어났습니다. 응급실 쪽을 돌아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소희가 보였습니다.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주고 있었죠. 우리 민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했어요. 진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내일 다시 오겠어. 진수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45년 전 수진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음 날 아침, 진수는 다시 낡은 점퍼를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응급실이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어요. 수간호사 최병원이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11시에 이사장님 친척분이 오신다. VIP야. 박소희, 내가 맡아.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예약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예약은 미루면 돼. VIP가 더 중요하지. 소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10시 30분. 이진수님 검사실로 오세요. 진수는 소희를 따라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소희가 심전도 정극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울 수 있어요. 정극이 가슴에 붙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소희, VIP 오셨어. 당장 나와. 수간호사였습니다. 지금 검사 중입니다. 검사는 나중에 해. 빨리 나와. 소희는 심전도 모니터를 봤어요. 진수의 심장 박동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간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간호사님, 지금 이 환자분이 먼저입니다. 순간 검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VIP도 중요하지만 검사 중인 분을 중간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야? 수간호사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말대꾸가 아닙니다. 원칙입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원칙? 원칙이 VIP보다 중요해? VIP도 소중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진수는 침대에 누워 숨을 죽였습니다. 저 작은 간호사가 거대한 압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이분을 중간에 두고 가는 건 실례입니다. 대기실 다른 분들께도 실례고요. 박소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소희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지금 제 환자분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수간호사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검사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진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요. 아닙니다. 진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방금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일이니까요. 손이 떨렸지만 검사는 정확하게 끝냈습니다.
결과는 내일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진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복도. 진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VIP 환자실이 보였어요. 수간호사들이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소희가 다시 일반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환자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상견례 때, 그때 모든 걸 밝히자. 진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랫동안 쌓아 올렸던 편견의 벽. 돈보다 원칙, 권력보다 사람. 진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며느리다. 같은 날 오후, 진수는 회사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를 불렀어요. 시립병원에 연락해 VIP 환자실 시설 개선 기금으로 10억 지원하겠다고.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박소희 간호사, 그 사람 인사 기록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전해.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진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야. 상견례에서. 진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45년 만에 찾은 희망이었죠. 한 달 후,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상견례 당일, 오후 5시, 서울 한남동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앞. 소희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요? 민재가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려요. 문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네이비 정장. 60대 후반. 꼿꼿한 자세. 소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 저 병원 환자. 이진수님. 진수였습니다. 아버지, 소희예요. 민재가 소개했어요. 진수와 소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진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놀라셨죠? 진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해서. 민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두 분이 아는 사이예요? 응급실에서 만났지.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전 변장을 하고 병원에 갔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초라한 노인으로 변장했지.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차별하지 않았어. 진수가 소희를 바라봤어요.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줬어. 이진수님,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소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45년 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떠올랐어.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이었어. 간호사였지. 똑같이 환자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 민재가 숨을 죽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지.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진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나는 겁이 났어. 그래서 수진을 떠나보냈지.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그래서 너한테도 똑같이 하려고 했어. 배경 없는 여자는 안 된다고. 진수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소희에게 걸어가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시험했던 것, 의심했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소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혹시 그분 성함이 뭐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수진, 왜 그러지? 순간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이 박수진이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수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제 어머니요. 간호사였어요. 결혼하셔서 저를 낳으셨고,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민재가 황급히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아버지. 진수는 소희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결혼했구나. 딸을 낳았고.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 딸이 지금 내 앞에. 소희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대요. 젊었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었다고. 하지만 집안 때문에 헤어졌다고.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였구나. 진수는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희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수진이를 닮았구나. 눈빛이, 목소리가. 소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가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미안해. 내 딸을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희도 진수를 안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께서 좋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는 소희를 놓고 두 손을 잡았어요. 내가 수진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번엔 다르겠어. 내 딸은 내가 지키겠어.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바라봤어요. 우리 민재를 잘 부탁해. 진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운명이었어요. 45년 전 놓친 사랑이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수진아, 고맙다. 내 딸을 보내줘서. 그의 얼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후회가 마침내 용서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시립병원 응급실. 소희는 여전히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일어나세요. 김순자님 괜찮아지실 거예요.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5시 병원 앞에 검은색 세단이 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민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진수도. 아버님. 소희가 달려가 진수를 안았어요.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요.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수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딸을 대하는 아버지의 손길. 차안,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우동집 가자. 진수가 말했습니다. 소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래. 수진이가 젊었을 때 얘기해줄게. 우동집. 작고 오래된 식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진이랑 처음 밥 먹었어. 45년 전이지. 진수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밝았어. 너처럼. 환자들 손을 꼭 잡고 이름을 불러줬지. 너랑 똑같이.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재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동을 먹으며 진수가 말했어요. 소희야, 고맙다. 내 인생에 다시 와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평생 아버지가 없었던 소희에게 진수는 선물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수진아, 보고 있지? 내 딸 잘 컸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보내줘서. 민재가 아버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버지도 이제 행복하세요. 그래, 이제 행복하다. 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밤, 민재와 소희가 일어났습니다. 들어가 봐야겠어요, 아버지. 진수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소희가 진수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딸.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진수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수진. 수진아. 진수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고맙다. 내 딸을 보내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제 놓아줄게.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게.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 중 하나가 수진이겠죠. 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45년을 외롭게 살았던 남자. 돈과 권력만 쫓으며 살았던 남자. 이제 배웠습니다.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권력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돌아온다는 것을. 한 달 뒤, 결혼식 날, 소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다가왔어요. 예쁘구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소희가 진수의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같이 들어가요. 그래. 음악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소희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민재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소희의 손을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하늘에서 햇살이 비쳤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수진아, 보고 있지? 우리 딸 시집 보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진심이죠.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